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네, 안녕하세요. 황당한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황당한 뉴스 진행하고 있는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황교안 씨와 관련해서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이죠. 아들의 KT 특혜 채용, 인사 이 내용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황교안이 이제 6월 21일 날 숙면여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은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제목이 엄청 좋네요. 네, 이 청년들에게 미래와 꿈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내가 아는 청년은 학점이 3점도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에 입사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는 후배들만 해도 학점이 3.0이 안 되면 일반 기업에도 제대로 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학점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깐깐하고, 토익도 900점 안 넘으면 거의 취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당연히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또 KT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 그냥 사기업보다 더 공기업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죠. 더 이제 지원 스펙도 높고 한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황교안의 아들이더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학점은 3.0이 안 되는 건 아니고 3.29점이다. 토익 점수도 900점이 넘는 925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높은 점수를 낮게 해도 거짓말이냐 라면서 항변을 했죠. 네, 사실은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진 않았죠. 고발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네, 민중당이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어떻게 입사를 할 수 있었냐를 알아보니까 KT 임원 면접, 이제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4명으로부터 모두 A를 받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 직전에서 1차 실무 면접을 봤는데 이때는 면접관들에게서 C를 받았거든요. 네. 이전에는 모두 C를 받았는데 최종 면접에서 모두 A를 받은 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사 이동 관련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했었죠. 네. 황교안 아들이 최초에 입사한 후에도 2012년 1월에 마케팅 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1년 만에 2013년 1월 법무팀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법무팀이 가장 힘있는 부서였다라고 KT 노조 대변인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년 만에 마케팅 팀으로 들어갔는데 법무팀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로 옮겨간 거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특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인사 이동의 원칙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특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네, 기본 신입사원 아닙니까? 네. 신입사원을 1년 만에 이제 부서를 옮겨서 조동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법무팀으로 이동시킨 사람이 네. KT의 법무센터장이었던 남상봉이라는 전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2001년 황교안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부장으로 있었을 때 같이 근무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료가 인사권자였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그 외에도 하나 더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외에도 황교안 이제 대표가 그 당시에 KT 소송 대리인이었던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네. 거기에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던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다, 황교안이. 영향력을 직접 행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봐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위치였다. 네. 이게 충분히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자 황교안 씨가 백브리핑이나 이런 데서 발언을 잘 하지 않고 언론과의 대면을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날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도 대변인에게 물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와 똑같다. 네. 박근혜도 인터뷰 한 번 안 했는데 준비된 원고만 읽고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점점 박근혜과가 되어가고 있다. 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광대 같다. 보신주의 출세지향적 삶을 살아온 온실 속 화초가 아니냐. 그 검사 출신인데 보기보다 무식하다. 할 줄 아는 거 폼 잡는 거밖에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어쨌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인이 말한 것 때문에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 숙명여대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제 청년들에게 네. 숙명여대면 청년이고 여성일 그쵸.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인기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봐야겠다라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뭐 숙명여대 강연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 생태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분들에게 더 찾아가고 스며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강연 시작할 때 청년들은 한국당이라고 하면은 뭔가 꼰대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꼰대처럼 생겼냐 네. 라는 전형적인 꼰대 발언을 하면서 네.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꼰대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목적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대구 같은 데 가서는 치킨집인가 거기 가가지고 뭐 네. 같이 뭐 얘기하는 이런 자리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년들 사업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안 되는 정당이 아닌가. 역시나 어제 얘기했듯이 안 되는 정당이 아닌가 싶은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합격하는 선보다 낮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 성적 정도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헛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안 되는 건데 네.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점수 가지고는 대기업에 갈 수가 없다라고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건데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청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황교안이어야 될 수 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앞길을 개척해야 될 청년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청년을 대하는 게 그냥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의 뭐 삶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전혀 모른다 이런 네. 게 두드러졌던 것 같고 이것도 거짓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삼아서 막 거짓말로 막 이제 속이는 이런 행동을 했죠. 네, 그 생각도 좀 납니다. 중소기업들 찾아가가지고 청년들 취업 많이 시키려면 그 카페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처구니 없네. 네, 그 기업 사장들이 가끔씩 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고 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회사에 카페가 있으면 취업을 하려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장이 가끔씩 한 턱씩 쏘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을 후지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사람이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고 정부 정책을 만약에 짜면은 어떤 식으로 짜겠냐, 이런 식으로 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막 청년 일자리 정책 하면서 중소기업에 카페 만들기 막 이런 거 하고. 네,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KT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